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제7강자입니다. 오늘은 교육 방법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교육 방법의 개념과 교수, 학습, 수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수 학습 원리 및 다양한 수업 방법의 유형이 갖는 특성, 수업 모형 및 교수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서 실제 교육 장면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육 방법의 이해부터 여러 가지 교수 학습 과정, 수업 방법, 수업 모형 및 교수 이론에 이르는 5가지의 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야 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도달하게끔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교수 전략 혹은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을 이해하는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 방법을 수업 기술로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 교수 기법, 또 가르치는 어떤 기술, 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은 수업 과정에 관한 설계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수업 과정에 관한 모형을 기초로 수업 과정을 계획하고 활동하는 그 전반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관점이 있죠. 수업 내용의 조직 방식입니다. 교과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이런 내용의 조직 방식을 수업 방법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그 3가지 관점이 있다 보니 우리가 살펴보는 교육 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방대하겠죠.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오해를 할 텐데 일단은 교재를 중심으로 차근히 접근하도록 하겠고 이러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양도 많고 조금 오버랩된 그런 느낌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교육의 3요소가 교육과정 내용이 있고요. 또 교사, 수업을 하는 교사가 있고요. 또 이것을 배우는 학습하는 학생이 있었죠. 교육 방법도 이 3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자료의 그림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1번 가운데 핵심 부분이 있죠. 그 1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것을 적절하게 수업하고 학습자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이 수업도 그 교육과정에 명시된 것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좋은 수업에 해당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아주 작지요. 우리가 이 교육 방법을 이해하는 초점은 이 1번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에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원시 시대의 초기 문명 사회에서는 뭐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교육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방을 하고요. 좋은 것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로부터 아이를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산파였어요.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유도한다는 거죠. 교사 역할도 마찬가지죠. 학습자를 도와서 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교육 방법이 되겠죠. 1592년부터 1671년까지 코메니우스 16, 17세기죠. 이때는 조금 더 발전을 했어요. 감각적인 직관교수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물과 언어의 병행적인 학습이다. 예를 들면은요, 세계 최초 그림이 있는 교과서가 세계도해예요. 예전에는 말로만 돼 있던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교수 방법을 구체화한 거죠. 감각적인 직관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교수 방법론은 이후에 루소와 페스탈로치 등에도 계승이 됩니다. 로크 능력도야법이 있어요. 연습을 통해서 정신 능력을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와 같아요. 그런데 점차 외부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점점 건전한 정신이 형성되어 간다. 그래서 능력도야법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이야기했고요. 루소의 경우에는 내적 자연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아동의 내적 요구에 따른 자발적인 학습을 강조했고요. 이때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아동의 내적 욕구를 중시하는 자발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이후에 페스탈로치는 기초도야법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실물 교수법을 주장하는 그런 교육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헤르바르트 교수 5단계법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지도를 하는 단계가 5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예비 단계, 도입이죠. 제시 단계, 본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그 전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 단계, 전시 학습 내용과 본시 학습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전개하는 거죠. 그리고 개괄 단계, 배운 내용의 일반화, 정리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5단계인 응용 단계, 새로운 문제나 예제를 풀면서 원리를 익히는 평가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도입, 전개, 정리, 평가라고 하는 그 교수 단계법에 의해서 수업 지도안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헤르바르트의 교수 5단계에서부터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형식 단계성, 그 formal steps라고 하는 것을 수립했고, 모든 교육의 진행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헤르바르트로부터 우리가 교육 방법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프레벨이 있습니다. 프레벨, 유치원 교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벨의 자발적인 활동, 인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서를 했는데요. 이 저서에서 자기 활동, 노작, 놀이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듀이의 반성적 탐구법, 듀이는 행동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활동과 경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 방법을 강조했고요. 반성적인 사고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카렌코는 구소련 사회주의 교육이론가인데요. 여기에서 집단교육법을 주장했습니다. 옛날 그 구소련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집단 많이 움직였죠.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는 것, 노동과 교과 외의 행사를 중시했고요. 또 다면적인 교육, 가정교육,
이런 것을 가정교육을 배제하는 것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면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에도 통용될 수 있는 기초 원리를 철저하게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카렌코에 의해서 집단교육법이다 라고 하는 교육 방법에서 주장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정보화 시대죠. 정보화 시대의 교육 방법은 그러면 어떤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력, 창의적인 사고력, 메타인지 능력 이런 걸 중요시하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습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위의 개념, 학습하는 것 자체를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공부해요. 그렇지만 그 상위 개념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어떤 교육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지 교육 방법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그것을 점검하는 능력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또 보충하고 그것을 적합한 상황에 활용하는 상위 인지에 관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메타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요.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 교육 방법과 과거 교육 방법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재에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 중심의 타율적인 방식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학습자 중심의 자율 능동적인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가 균일화된 체제다 라고 하면 오늘날은 교육 소비자 중심 체제다. 기술 정보 교육이 과거였다면 이제는 인문 교양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표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교재 259쪽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수법, 학벌을 중시하고 수동적 지식, 단편적 사고, 암기 회상 능력을 중시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 현대교수법은 능력 중심 자아 실현, 그리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 메타인지 능력을 중시해요. 통합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협동적인 팀의 성과 이런 것들을 중요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교재 259쪽을 보시면서 한번 전통적인 교수법과 오늘날 현대적 교수법 살펴보시고요. 어떤 점이 더 초점이 두어지는지를 살펴서 오늘날 교수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